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06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2006년은 15탄, 16탄 역시 2회 연속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15탄 일장 충몽으로 끝난 도약의 포부라는 테마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절정기를 맞았던 국내 다단계 판매 시장은 2003년부터는 경기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04년 포인트 공유 마케팅이라는 신보상 플랜의 급속한 성장 속에 급속히 팽창했던 시장은 2005년 일부 업체들의 불법성이 지적되면서 다시 한번 깊이를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2006년 새해를 맞은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는 굴곡의 지난 시간을 토양 다지기로 평가하며 힘찬 도약의 포부를 밝혔지만 일장충몽에 지나지 않았다. 예, 서두 내용 보신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1995년부터 시작이 돼서 쭉 성장해 오면서 물론 중간에 IF라는 또 그러한 사태도 있었지만 2002년까지 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2003년에 이렇게 뭐 공제조합 출범이 등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매출이 떨어졌고, 그러면 2004년도에 다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합니다. 그런데 2004년의 매출은 매출적으로는 그냥 늘었지만 얼마 전에 테마도 있었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할 만큼 매출은 최고 매출을 경신했지만 그 매출의 성격이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유통, 어떻게 보면 좀 그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이 에 의해서 급속한 성장에 의해서 올랐던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최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2005년에 매출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006년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2006년도 2005년에 이어서 더 떨어지는, 그리고 2006년, 2007년까지도 매출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계속 2년 연속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는 현재 95년부터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은 2005년에 매출이 떨어졌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에 지금까지 흐름상으로는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장춘몽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한 시기 2006년 어떠했는지 다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유통산업 전망. 예, 제목만 봐도요. 이때 이 포인트 마케팅의 어떤 거품이 빠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품, 즉 아이템 시대가 펼쳐졌다. 10년 동안 거의 아이템 전쟁이었어요. 그전엔 보상 플랜 전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포인트 마케팅이 퇴출이 되면서 아이템 전쟁 시대가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 소주제도 소비자 중심의 유통산업 전망이라는 이러한 소주제죠. 한국 직접판매협회는 2006년 2월 2일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의 파워와 정보가 옮겨감에 따라 향후 직접 판매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적절히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물론 이건 꼭 직접 판매 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가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도 소비자 마케팅, 일명 소비자 마케팅이 좀 전반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이때 시기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 또 이 업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중심의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템 전쟁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제품, 즉 아이템이죠. 하지만 그 전에는 좀 사업자 마케팅 위주의 그런 비즈니스였다면 이제 소비자 중심의 그런 소비자 마케팅 시대가 개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 권오승 교수를 자장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 국민대 경영학과 이수동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 등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통산업의 미래, 첨단 유통기법의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이병주 소장, MBC 홍은주 논설실장,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문정숙 교수가 참여한 패널 토의도 진행됐다. 이게 지금 한국직접판매협회에서 지금 이루어진 세미나인데, 참 많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네요. 당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는 양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고 회사와 단체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직접 판매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첨단 유통산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좀 힘들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그 이제 소매 마진이라는 게 좀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직접 판매, 진짜 직접 판매, 회원 가격으로 좀 유통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와서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좀 더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던 반면에 사업자들은 그만큼 좀 소매 마진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수입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또한 그러면서 점점 더 후원수당 총액 제한이라는 그 룰을 바꾸자는 여론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흐름에서 계속 들어가 볼게요. 특판조합 개정안 돌연 철회. 특판조합이 어떤 개정안을 돌연 철회했다는 내용인데 2006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기본이 될 정관 개정안이 논의 과정에서 돌연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3월 1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총회는 밤 9시까지 이어졌으며 2005년도 사업 결산과 200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5가지로 제12조 공제거래 중지 회원사에 대한 의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제14조 총회 소집 요구권 확대, 제17조 출자사들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18조 이사사 추천은 이사사에서 한다? 이사사? 잘 모르겠네요. 이사사. 이사사.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 회사. 이사사 추천은 이사사에서 한다. 제19조 조합 이사사는 1년 이상의 회사로 한다 등이다. 예,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투표를 통해 각 항목별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참석 출자자 수의 3분의 2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모두 부결 처리됐다. 부결 처리에 따라 관련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이 이어졌으며 결국 개정안 철회로 이어졌다. 2월부터 3차례 개정소위원회를 거쳤으며 2월 24일 이사회를 통과했던 개정안이 총회 의결 결과 사장된 것이었다. 뭐 이런 기사에 날만한 내용인가요? 2006년에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그 내부적인 어떤 해프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미등록 업체 뿌리 뽑기. 예,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 좋습니다. 미등록 업체 뿌리 뽑아야죠. 자, 미등록 업체 뿌리 뽑기.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미등록 다단계는 항상 골칫거리였다.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또 공제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런 다단계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 미등록 다단계는 항상 골칫거리죠. 자,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시 도청에 정식 등록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즉 공제조합 가입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였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업체들이 자본금, 담보금 등의 부담으로 다단계 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건 이때 2006년 만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을 가지고 이 다단계 영업하는 데 많거든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자, 누군가의, 물론 자기들은 뭐 추천수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건 다단계가 아니다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연쇄적인 소개에 의해서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마케팅은요, 무조건 다단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또 특히나 코인 가지고 무형의 상품을 어떤 유통이 아닌 이런 부분은요, 유사수신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리더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잘못된 거를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다단계 방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면 무조건 다단계 등록해야 됩니다. 미등록 다단계도 아니죠. 그럼 진짜 불법 유사수신 업체죠. 지금 코인 가지고 지금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는, 또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는 물류만 하면 안 된다, 투자도 해야 되고, 말은 그럴싸한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좀 피눈물을 또 짜낼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또 순환 마케팅이라 그래서, 순환 마케팅이 뭐냐, 내가 100만원 매출을 하면 200만원까지 200% 순환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매출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 투자죠. 투자를 하면 200만원까지 벌 수 있고, 또 벌려면 돈을 또 매출하고, 또 내가 돈을 벌고 또 매출하고, 대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지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 마케팅의 방식인데, 그 방식 그대로 아이템만 바뀌고 명분이 바뀌고 그랬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 마케팅의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문제죠. 결국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만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 등은 미등록 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지금도 항상 뭐 단속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업체가 불법적인 거, 위법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좀 지켜본다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그냥 카더라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형성되고 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력이나 공권력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200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연중 수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미등록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 및 양대 조합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특히나 요즘에 이제 또 선거철이잖아요. 곧
지금 선거철이 시작됐는데, 이러한 시기에 또 이러한 미등록 업체나 어떤 불법 유사수신, 이러한 또 사기적인 업체들이요, 기승을 합니다. 왜? 이럴 때는 지금, 그런데 이제 단속이나 좀 그런 게 조금 이제 루즈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걱정이고요. 지금도 특히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유혹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정위는 다시 적발된 미등록 다단계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유사수신 행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2월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방문 판매를 가장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자, 여기 중요한 말이요.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단계 영업, 그 비스무리한 영업을 하면요,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 판매 회사인데 불구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잘못된 거고요.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200% 순환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못 받으면 사기죠. 예를 들어서 출금이 안 돼요. 코인 같은 경우 출금이 잘 돼. 그걸 가지고 막 떠드는 분도 있는데, 출금이 많이 막혔어. 어느 순간에 내 지갑에 코인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현금화 시킬 수 없고, 또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러한 8가지 이런 유형을 신종 불법 사기성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600만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1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여튼 이 다단계 방식, 이 방식을 도용하는 너무 사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회사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당시 신고된 접수 건수는 3개월여 만에 80여 건의 위반 내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접수된 위반 사항 대부분은 방문 판매를 가장해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이때 2004년, 2005년에 이 포인트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 잔재들이 계속 2006년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규정한 8가지 불법 행위는, 자, 이거 8가지 잘 보세요. 어떠한 부분들인지. 첫 번째,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 자, 다단계 영업을 하려면 시도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인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 두 번째는 고가 상품 취급. 이때 130만원인데요. 지금 160만원이에요. 지금도 160만원 이상의 제품은 이 다단계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에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 지금 후원 수당 총액 제한이 있는데 어차피 그 안에서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 이런 부분도 분명히 불법 행위고요. 네 번째, 후원수당 편법 지급. 후원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 이거는 35%를 안에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주는 방법도 있죠. 특히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 그런 업체가 좀 있는데, 그리고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거는 항상 부담 행위 부분이 좀 문제되고요. 방문 판매를 가장하여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요즘 이런 업체 많습니다. 방문 판매 회사인데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보험 모집 행위. 이것도 좀 한때 유행했어요. 보험 가지고 다단계 하는 회사들. 이게 왜 그때 유행했으면요. 누군가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하게 되면 10만원짜리를 매달 낸다. 그러면 거기에 많게는 500%, 1000%까지 그러한 수수료가 나와요. 유치 수수료가. 그 수수료를 미리 받거든요. 근데 이런 GA 업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내가 보험 가입시킨 거를 몇 대 매수로 해서 이렇게 주는,
이 다단계 방식과 보험을 결합시킨 방식으로 또 불법 행위 많이 저질렀습니다. 최근 한 1, 2년 전에도 또 그런 게 좀 비슷한 게 좀 나왔더라고요. 항상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외국의 사기 사례 등이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네요. 이 밖에도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2003년 9월부터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를 운영, 당시 2006년 5월까지 약 200여 건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접수된 신고 중 95건가량을 공정위 및 시도 경찰청에 이관했다. 예. 그리고 짐 싸는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도 짐 싸네요. 2006년 요 시기에 세계 직접 판매 시장 3위라는 기염까지 토하며 다국적 기업들에게 황금밭으로 여겨졌던 한국 다단계 판매 시장. 하지만 한때 찬란한 빛을 냈던 국내 다단계 판매 시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공유 마케팅의 등장, 포인트 마케팅의 등장, 신방판, 미등록 다단계 업체들의 난립으로 결국 하락 곡선을 그렸다. 국내 시장에 진출해 단연간 영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슬슬 짐을 쌌던 것이 이를 입증했다. 2004년 뉴에이스 코리아가 철수한 데 이어 2006년 4월에는 니켄코리아가 또다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한국 시장의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 외국계 기업은요, 사업적으로 매출 안 되면, 사업성이 없으면요, 그건 철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적자 보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시 니켄코리아는 공제조합의 공제거래 해지 절차를 문의하고 4월부터 청약 철회를 시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한국시장 철수를 준비해 나갔다. 이때 제가 아시는 분이 니켄코리아가 약간 자석류의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여기서 제품 정말 좋은데 철수한다고 저한테 하소연했던 분도 기억이 나는데, 니켄코리아가 철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그 니켄코리아 했던 분들이 또 다른 회사에 또 이렇게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2004년 뉴웨이스 코리아가 문을 닫은 이래로 두 번째였다. 예. 니켄코리아는 3월 10일경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공제거래 해지 절차를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는 등 본격적인 철수 작업을 시행해 나갔다. 예, 니켄코리아 철수했고요. 또 사업자들은 회사의 철수 소식이 알려진 후 타 업체로의 이동을 준비했다. 그렇죠. 사업자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대구 지역 사업자들은 외국계 기업 유사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해 나갔다. 이 유사가 유니시티인가요? 대구 지역 사업자들, 니켄코리아 출신들이 이때 이렇게 이동을 했었네요. 당시 니켄코리아 측은 한국 시장의 경영 악화로 인해 철수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달 내로 판매원들에 대한 청약 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켄코리아의 한국 시장을 철수하는 것은 당시가 처음은 아니어서 국내 다단계 판매 시장 악화를 더욱 뚜렷이 나타냈다. 1996년 8월 26일 처음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니켄코리아는 시장 부적응과 사업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1998년 4월 22일 폐업 신고를 하고 철수한 바 있다. 니켄코리아가 이게 한번 철수했던 이력이 있었네요. 이후 한국 시장에서 재기를 노려 2000년 12월 4일 재진출했으나 2003년 50억 여원의 매출을 기점으로 계속해 하락세를 보여 잦은 철수에 이르게 됐다. 2000년에 재진출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또 철수했으니까 이게 이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한번 철수했던 기업이 다시 들어와서 또 하다가 또 나가니까. 예. 니켄코리아는 2002년 10억 3070만원, 2003년 50억,
2050억 204만원, 2004년 25억 3,467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 연매출이죠, 연매출. 기록해 나갔으며 업체는 이 같은 현상이 니켄코리아 하나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매출이 계속 하락해 나가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죠.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뉴웨이스에 이은 니켄코리아의 한국시장 철수는 어려운 국내 다단계 판매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방판법 개정 후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 기업들의 철수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뉴트라스트림 등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발을 들여놓은 군소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불경기에 무릎을 꿇고 뒤돌아서야만 했다. 예, 계속 이 분위기는 2007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2006년에 지금 1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어서 2부 때 다시 또 2006년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